네, 시작하겠습니다. 스포츠와 동기 두 번째 파트고요. 강의하기 전에 여러분들 잠시 교재 좀 볼까요? 제 교재는 다른 교재하고 다르게 좀 표 형태로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표 형태로 만든 이유는 시각적으로 내용을 보기에 좀 정리되어 있게 볼 수 있게끔 만든 거고요. 중요한 건 왼쪽에 페이지 왼쪽에 나와 있는 내용은 글의 제목 수준에 대한 얘기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은 그 내용에 대한 설명, 특징, 개념, 정의 뭐 이런 내용들입니다. 주로 기입형이나 단답형 문항은 왼쪽에서 나올 가능성이 높겠죠. 그 다음에 서술형 문항은 오른쪽에서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채점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서 주로 문항은 거의 대다수가 단답형의 문항을 요구해요. 그래서 제가 해야 될 역할은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내용이 무엇이고 그 다음에 이 내용에 대해서 이해시켜 드리는 게 저희 역할이라면 여러분들은 이 단어에 대한 것들을 자꾸 반복해서 보고 이걸 익숙하게 만드시는 게 좋아요. 쉬운 내용이지만 실제 시험장에 들어가면 긴장되기 때문에 단어가 기억이 안 나서 쓰지 못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어휘력이 높아야 돼요. 전공 어휘력이 높아야 임용시험에 합격할 가능성이 높아요. 전공 어휘력이 높아지면 스터디를 하거나 또는 내가 어떤 내용을 설명할 때 쉽게 설명할 수 있죠. 예. 그런 것들. 그래서 교재를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고요. 강의는 PPT로 하지만 여러분들 이 교재 두껍지 않아요. 요런 교재가 3권이잖아요. 네. 교재 3권인데 이 교재에 담겨져 있는 내용만 내 걸로 완전히 만든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합격하시는데 전혀 지장이 없어요. 네. 물론 여기 없는 내용들도 있겠죠. 뭐 그렇지만 그런 내용들은 또 PPT를 통해서 또 보완을 해드리고 어쨌든 이 내용들을 씹어 먹겠다 1년 동안 그런 각오로 공부하신다면 여러분들 합격은 제가 보장해 드립니다. 자 볼게요. 스포츠 심리학의 동기 파트입니다. 여러분 교재 10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요. 자 동기 모티베이션이란 무엇이냐 여기 보면 모든 어떤 행동을 하는 데 있어서 내가 뭐 강의를 한다, 내가 공부를 한다는 어떤 행위를 하기 위해선 행위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고민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뭔가 행위를 한다라는 것은 뭔가 의미가 있기 때문에 하는 거겠죠. 안 한다는 것은 뭔가 나한테 뭐든 부정적인 영향이 있으니까 안 하는 걸 겁니다. 따라서 내가 이걸 할 것이냐 하지 않을 것이냐에 대한 결정을 하는 것을 우리는 동기라고 얘기해요. 스위치에 왔다라고 얘기하죠. 그 전에 그럼 동기와 비슷한 용어가 욕구라는 것이 있고 동기라는 것이 있고 추동이라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욕구라는 건 뭐냐면 내가 이만큼을 갖고 싶어요. 이만큼을 얻고 싶은데 나의 수준은 요만큼이에요. 그러면 이 부족한 부분이 생기잖아요. 이 부족한 부분을 채우려고 하는 거. 이 부족한 부분이 뭐야? 결핍이죠. 결핍된 것을 채우려고 하는 걸 욕구예요. 그래서 결핍된 것을 채우려고 해서 결핍 욕구라고 얘기하죠. 근데 동기는 뭐냐면 내가 뭔가 하고 싶어 하는 지향점이에요. 내가 현재 위치는 여기인데 앞으로 무엇인가를 하고 싶어요. 근데 거기에서 나의 차이가 이건 결핍이 아니죠. 그러니까 나의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을 가지고 있지 못하면 결핍이지만 내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부분에 대한 건 결핍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 앞으로 내가 나아가야 할 것들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나아가게끔 만들어주는 게 동기입니다. 그럼 추동이라는 건 뭐냐? 추동은 생리적 욕구를 만족시키기에 각성된 동기예요. 그러니까 오줌 마렵다, 배가 고프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뭔가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겠죠. 그래서 우린 주로 얘기하는 게 이제 욕구, 동기, 요 중에 이 동기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가 기본적으로 내 현재 위치에서 여기라면 요 부분에 이 결핍된 걸 추구하는 게 욕구고 내가 현재 위치가 여기라면 앞으로 지향해야 될 어떤 목표가 있겠죠. 목표로 나아가게 하기 위한 것이 바로 동기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 스포츠 심리학자인 세이지라고 하는 사람이 동기의 정의를 이렇게 얘기했어요. 동기는 노력의 방향과 강도다. 무엇을 하고 싶고 얼마만큼 하고 싶은가에 대한 얘기예요. 따라서 노력의 방향과 노력의 강도라고 얘기했어요. 이거 시험 문제 나올 만하겠죠? 그래서 내가 뭘 하고 싶다. 피종희 선생님과 임용 시험을 공부하고 싶다. 그리고 임용 시험을 공부하는데 피종희 선생님과 열심히 공부해서 합격하겠다라고 얘기한다면 노력의 방향과 강도가 높은 것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죠? 그럼 우리는 이제 스포츠가 되겠죠.
스포츠를 하고 싶다. 근데 스포츠가 어떻다. 우리는 재미있다라고 얘기하면 내적이고요. 만약에 어떤 보상을 바란다라고 얘기하면 외적일 거 아니에요. 그럼 내가 노력을 많이 하는 이유가 재미있어서 노력을 많이 하는 경우도 있고 보상을 많이 받으려고 노력하는 경우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냥 순수하게 추구하는 건 이쪽이면 순수하죠. 뭐 이쪽이면 외형적인 거 추구하는 거니까 이렇게 연습선을 놓고 보면 아마 여기는 프로인가 보다. 여기는 아마추어인가 보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다시 한번 노력의 방향 중요해요. 어떤 사람이 특정 상황의 행동을 추구하고 주어진 방향으로 다가가는지의 여부다. 뭘 하고 싶은가? 어떻게 하고 싶은가? 내가 동호회에 나가고 싶고 헬스클럽에 가고 싶고 운동을 하러 가고 싶고 농구를 하러 가고 싶고 축구를 하러 가고 싶다. 이게 노력의 방향이죠. 노력의 강도, 얼마나 노력을 많이 할 것인가. 어떤 활동을 하는데 내가 재밌어요. 또는 내가 뭔가 더 키우고 싶어요. 그러면 더 열심히 노력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코로나 이후로 우리 아이들이 신체 활동을 많이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 유치원이나 학교 끝나고 오면 꼭 1시간씩 자전거를 타러 갔거든요. 근데 막내 같은 경우는 이제 6살이었는 작년에 4발 자전거를 탄 지 얼마 안 됐는데 매일 데려가다 보니까 어느 순간 이 4발 자전거를 잘 타게 된 거예요. 그래서 2발을 타볼까 했더니 두려워하는 거죠. 왜냐면 이 보조바퀴에 대한 의존성이 이제 얘를 완전히 감싸고 있었기 때문에 이걸 떼면 자기는 못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형 자전거를 한번 태워줬더니 얘가 타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형 자전거를 탐으로 인해서 4발 자전거로 가지 못했던 길을 2발 자전거로 갈 수 있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오히려 내가 나를 보호해주고 나를 지지해주고 나를 지탱해주던 이 보조바퀴가 어느 순간 나에게 불편한 것이었구나라는 걸 깨닫는 거죠. 그러니까 더 타더라고요. 열심히. 그 보조바퀴를 뗐어요. 보조바퀴를 뗐더니 이 아이가 이제는 이 자전거는 열심히 타다 보니 노력을 열심히 하다 보니 나에게는 맞지 않는 자전거인 거예요. 아직 수준이 떨어지는 자전거죠. 그래서 자전거를 바꿔달래요. 그래서 자전거를 잘 타려고 하는 어떤 방향을 설정한 건 아니겠지만 나름 형아가 타는 자전거의 모습을 보고 자도 그렇게 따라 했고 재밌으니 열심히 노력하니 성장한 거죠. 네. 자, 스포츠에서 또는 우리 스포츠 심리학에서 동기라는 것은 어떤 한 부분에서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고요. 특성지향, 그러니까 개인의 특성이죠. 개인적인 측면에서 만들어지기도 하고요. 상황, 환경에 의해서 만들어지기도 해요. 여기 특성이니까 뭐 개인 또는 어떤 성격 뭐 이런 거라고 얘기할게요. 상황이니까 환경이겠죠. 내 주변에. 또는 이 개인과 성격이 합쳐져서 상호작용적으로 동기가 만들어지기도 해요. 그러면 내가 뭘 하고 싶다. 자, 개인적인 요인, 특성적인 관점이에요. 그러면 내가 뭘 하고 싶다. 뭘 먹고 싶다. 농구를 하고 싶다. 임용시험에 합격하고 싶다. 나는 스포츠 심리학에 관심 있다. 나는 운동생리학에 관심 있다. 나는 1, 2, 3, 4월 강의를 통해서 전공에 대한 기초 지식을 다지겠다. 나는 한번 한다면 한다는 성격이다. 뭐 이런 동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있고 동기라는 것이 환경에 의해서 만들어질 수 있어요. 피종희 교수님을 만났더니 차근차근 설명을 잘 해주셔서 이해하기가 쉽더라. 지금 학원에 못 가지만 지금 인터넷 강의를 통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따뜻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재미있게 공부를 하고 있다. 지금 나의 수준은 별로 안 되지만 임용시험에 피종희 선생님과 함께하면 합격률이 높다더라. 네, 이거죠. 사실을 얘기했을 뿐이에요. 자, 이런 개인적인 요인과 이런 상황, 것들이 서로 상호작용적인 관계를 통해서 동기가 만들어지기도 해요. 그게 바로 상호작용적 관점입니다. 그래서 동기가 개인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론들을 공부할 거고요. 그 다음에 상황에 의한,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얘기해요. 분위기를 얘기해요. 시험에 2번이나 나왔던 거고요. 동기 분위기. 여기는 어떤 개인의 특성, 성격적 특성에 따라서 뭐 어떤 동기가 만들어지는지, 동기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에 대한 연구들을 설명할 겁니다. 자, 동기를 설명하기 이전에 귀인 요로를 먼저 살펴볼게요. 동기와 관련된 얘기예요. 다른 얘기가 아니라. 자, 우리가 뭘 하고 싶었어요. 어떤 동기를 가지고 어떤 스포츠를 하든 또 임용시험을 준비하든 내가 하고 싶은 무엇인가 열심히 노력했어요.
그러면 열심히 노력한 결과 성공이라는 결과를 얻을 수도 있고 실패라는 결과를 얻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성공의 결과를 얻고 나면 성공의 원인은 뭐였지? 원인은 뭐지? 생각하겠죠. 근데 주로 생각하는 건 실패를 하고 나서 주로 많이 생각하죠. 아, 실패를 했는데 왜 실패한 거야 도대체? 실패 원인이 뭐야? 이걸 따지겠죠. 실패 원인을 따지는 이유가 뭐예요? 다음번엔 성공을 하려고 따지는 거죠. 왜냐면 실패 원인을 따져야 다음에 성공하기 위해서 더 열심히 노력해야겠구나라는 동기가 생길 거니까요. 그래서 귀인 이론은 사람들이 성공과 실패의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를 다룬다. 그래서 성공과 실패를 무엇의 탓으로 돌리는지를 규명한다. 무엇의 탓이니까 이게 원인이에요. 똑같은 말이에요. 귀인 이론에 따르면 어떤 사건의 원인은 어떤 사건, 성공과 실패의 원인은 무엇이냐? 그에 따라 개인의 감정과 미래 수행 기대 행동 등이 달라진다. 그러니까 내가 성공한 건 나의 능력 때문이야. 근데 나의 능력은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해요. 그러니까 나는 내 능력 때문에 성공한 거면 능력은 안 변하니까 다음번에 또 성공하는 거죠. 실패를 했어. 실패 원인이 나의 능력 때문이야. 능력은 안 변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내 능력이 갑자기 확 바뀌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음번에 또 실패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하는 거죠. 성공했어. 내 능력이 진짜 좋았어. 그렇게 얘기하면 그 사람 다음번에 또 잘하겠죠. 자존감 높아지고 자신감 높아지겠죠. 근데 실패했어요. 나 능력은 이것밖에 안 되나 봐 라고 얘기한다면 다음번엔 또 실패하겠죠. 이 사람은 자존감 떨어지고 이제 심각한 무기력감에 빠지게 되죠. 그러니까 뭘로 해야 돼요? 실패했을 땐 너의 능력이 아니라 너의 노력 부족 때문이었어 라고 얘기한다면 그럼 나 노력하면 다시 성공하고 합격할 수 있는 거야? 그럼 노력하면 합격할 수 있지. 한 번에 다 할 수는 없으니까 차근차근 할 수 있는 것부터 해나가자. 그럼 너 합격할 수 있어. 또 이런 경우도 있죠. 성공의 이유가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라면 나 기분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안 좋겠죠. 내가 성공했는데 임용시험 본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 나밖에. 물론 좋죠. 기분 좋지만 어떤 거기에 대한 만족감은 상대적으로 좀 만족감도 높겠구나. 그렇죠. 이건 좀 하지만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요. 근데 실패에 대한 걸 외부적인 요인을 돌리면 이건 일시적으로 심리적인 어떤 편안함을 추구할 수 있어요. 왜냐면 이번 시험에 떨어진 사람 많았어. 이번 시험 난이도가 굉장히 높아서 다들 많이 떨어졌어. 그러면 이제 운이 없어서 또 떨어졌어. 이렇게 얘기한다면 잠깐은 내가 자존감이 떨어지는 걸 막을 수 있어요. 그럼 다음번에 운이 좋을 수도 있겠지. 근데 운만을 가지고 얘기할 수는 없고 노력을 열심히 해야 되겠죠. 그래서 핵심은 성공과 실패의 원인은 무엇인가? 성공하면 그 원인을 잘 찾아서 계속 성공할 수 있게 하고 실패라면 실패의 원인을 잘 찾아서 성공할 수 있게 바꿔주란 얘기예요. 그래서 와이너라고 하는 사람은 귀인을 세 개의 차원으로 분리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시험의 단골 손님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건 무조건 외워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귀인의 기본 범주 묶었다는 얘기잖아요. 범주 안정성으로 묶었고 인과성으로 묶었고 통제성으로 묶었어요. 그럼 안정성이라는 건 안정이라는 건 뭐예요? 변화되지 않는 안정돼 있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안정성 차원에서 변화되지 않는 것, 불안정적 변화되는 것. 그러니까 이렇게 쓸게요. 변화되지 않는 것. 그쵸? 불안정적은 변화될 수 있는 것.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이런 안정적 요인에 기인하는데 안정적 요인에 기인하면 안 변하는 거예요. 근데 불안정적 요인에 기인하면 변화하는 거예요. 그죠? 네, 이해되죠? 그 다음에 인과성은 인과성 어떤 원인 때문이냐, 내부적인 거냐 외부적인 거냐. 그럼 내부적인 거는 나 때문이다 라는 거죠. 그죠? 나의 특성 때문이다. 외적이라는 것은 환경 때문이다 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성공이 나 때문이다 라고 얘기한다면 어떻게 해요? 만족감, 자신감 높아지겠죠. 동기 높아질 거고. 근데 성공 이유가 환경 때문이더라 라고 얘기한다면 나에 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로 인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동기는 떨어질 거예요. 또 통제성, 내가 통제할 수 있느냐, 나의 통제냐. 그죠?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거냐, 또는 내가 할 수 없는 거냐. 통제 가능하냐, 통제가 불가능하냐. 그러면 통제 가능한 요인에 기인하면 그거를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변화시킬 수 있죠. 근데 통제 불가능한 요인에 기인하면 내가 통제할 수 없는데,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데 나를 바꿀 수 없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기인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와이너는 스포츠 장면에서의 귀인 이론은 원인을 찾는 이론은 학자에 의해서 와이너라는 학자에 소개되었는데 실제로 수많은 사건의 원인을
이 사건 성공과 실패의 원인을 기본적인 세 가지 차원으로 묶을 수 있습니다. 안정성은 사건의 원인이 비교적 안정적이어서 영구적으로 변하지 않는 것인지, 아니면 불안정적이어서 그때그때마다 변하는 것인지.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딱 보면 내가 어떤 원인을 변하지 않는 원인으로 돌리는 건 성공의 원인을 변하지 않는 것으로 돌리면 계속 성공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쭉 지속되겠죠. 근데 성공의 원인을 불안정적 요인으로 돌려요. 그럼 뭐 할 수도 있어요?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여기는 성공의 확률이 몇 %예요? 그냥 단편적으로 하면 100%예요. 그죠? 좋잖아요. 근데 여기는 성공 확률이 50%밖에 안 돼요. 이건 안 좋죠. 그죠? 바람직하지 않잖아요. 이게 바람직한 거죠. 근데 반대로 실패에 대한, 글씨 이렇게 써서 죄송해요. 성공과 실패가 나올 수 있겠죠? 불안정 요인이 기나면. 근데 실패했던 사람이 또 실패할 가능성이 50%인데 성공할 가능성도 역시 50%예요. 그러니까 실패를 안정적인 요인에 돌리면 100% 실패인데 실패는 불안정적 요인에 돌리면 성공할 가능성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러면 바람직한 거죠.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내가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좋은 결과의 원인은 안정적인 곳으로 돌려야 돼요. 내가 능력이 좋았다. 그럼 계속 성공이겠죠. 안 좋은 결과가 나오면 안정적인 곳으로 돌리면 안 돼요. 그러면 또 안 좋은 결과가 나올 거니까. 그땐 불안정적 요인을 돌려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바꿀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인과성. 내가 할 거냐, 남이 할 거냐, 나로 인해서 바뀔 것이냐, 환경에 의해서 바뀔 것이냐. 내가 좋겠죠. 그죠? 그렇다고 외적이 무조건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운이 나빴다 이런 것처럼 이런 거는 그때그때마다 상황이 달라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나의 자존감을 떨어뜨리지 않게 자존감을 보호하는 차원에선 괜찮죠. 통제성, 컨트롤, 통제할 수 있는가요? 사건의 원인이 개인이 통제할 수 있는 건가? 그러니까 능력은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거지만 노력을 열심히 하거나 열심히 하지 않거나 이건 통제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노력 외의 능력 같은 경우는 통제할 수 없는 것이니까 통제 밖에 있는 것은 내가 어떻게 변화시킬 수 없는 것이죠. 갑자기 상황이 확 변하든가 또는 나의 본질적인 능력이 뭐 어떤 원인이라면 이런 것들은 바꾸기가 쉽지 않은 거죠. 이같이 기본적인 기인의 범주를 안정성과 인과성과 통제성으로 분류했다라는 거죠. 안정성 뭐예요? 안정적, 불안정적, 인과성, 내적, 외적, 통제성, 통제 가능, 통제 불가능. 그죠? 메워야 되는 거예요. 이런 건. 그죠? 이 차원을 쉽겠죠? 여러분들 제가 얘기할 때 이 마스크가 호흡 때문에 좀 앞으로 뒤로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소음이 잡음이 여러분들 들어가는 것 같아요. 들으시는데. 그래서 이거를 요 다음 시간부터는 제거하고 그 다음에 강의를 할게요. 자, 기인의 세 가지 3차원의 분류의 주요 기인 개념을 살펴보면 우리 능력과 노력, 그 다음에 과제의 난이도, 운으로 나눠 살펴봐요. 그러면 걔네 능력이니까 이거를 기인의 안정성, 인과성, 통제성 차원으로 살펴보면 능력이니까 나지요, 나. 그러니까 내적인 거예요. 그 다음에 능력은 변해, 안 변해요? 안 변해요. 그래서 안정적이죠. 능력은 내가 능력아 좋아져라, 능력아 나빠져라 이럴 수 없어요. 그죠? 그래서 통제 불가해요. 반면에 노력은 내가 노력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적이에요. 근데 노력은 열심히 할 수도 있고 열심히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능력에 비해서 노력은 변화될 수 있어요. 그래서 불안정적이에요. 근데 노력은 내가 열심히 할 수도 있고 열심히 안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따라서 통제가 가능해요. 그죠? 자, 과제 난이도는 외적이에요. 그러니까 주어진 과제잖아요. 시험의 난이도, 뭐 임용 시험의 난이도 이런 것들은 이거 외적이죠. 근데 과제 난이도는 뭐 쉬울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다라고 보면 그럼 불안정적이죠, 선생님. 그게 아니라 내가 그냥 그 과제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과제는 딱 정해져 있는 과제인 거죠. 그래서 과제의 난이도는 안정적이에요. 난이도는 내가 바꿀 수 없죠. 출제위원들이 내는 거니까 통제가 불가해요. 운, 외적이죠. 운이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외부적인 상황에. 불안정적이죠. 운이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으니까. 운을 통제할 수 있어요? 통제 불가해요. 로또 복권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네, 외적이죠. 로또 복권이 안정적이면 되는 사람들만 되고 똑같은 번호만 계속 나오겠죠. 네, 그럼 누구나 그거 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지는 않잖아요. 자, 기인의 동기와 정서, 기인 모형인데 여러분들 책에 보면 표 이렇게 나와 있죠. 몇 페이지에 나와 있냐면 11페이지에 중간에 나와 있어요.
그쵸? 보면 기인의 차원, 안정성과 인과성과 통제성 차원에서 3차원을 이렇게 합쳐놨어요. 그쵸? 자, 그러니까 안정성 측면에서 안정적이고, 인과성 측면에서 내적이고, 통제성 차원에서 통제가 가능한 요인 다 겹치는 걸 봤더니 뭐예요? 일관된 노력이에요. 그죠? 이건 근데 없었어요. 아까. 그죠? 우리가 이제 있는 것만 따져보면 자, 능력 같은 경우는 안정적이었죠. 그죠? 그리고 어디 있어요? 내적이었죠. 그리고 통제 불가능한 요인이었어요. 그쵸? 그 다음에 노력 같은 경우는 우리 내적이었고요. 그쵸? 불안정적이었고요. 통제 불가능한 요인이었어요. 그죠? 네. 그런데 여기 보면 일관된 노력이라는 게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노력을 일관되게 꾸준하게 노력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안정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내적이고 안정적이고 통제 가능한 요인이 될 수 있죠. 그죠? 네. 과제 난이도 같은 경우 파란색으로 할게요. 과제 난이도 안정성면 안정적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외적이고요. 통제 불가능한 요인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운 같은 경우 지금 불안정적 요인이고요. 외적인 요인이에요. 그 다음에 역시 통제 불가능한 요인입니다. 그죠? 이 네 가지 차원에 대한 얘기고, 우리가 주로 얘기할 건 하나, 둘, 셋, 네 개, 요것까지 우리가 얘기를 하게 되죠. 그럼 기분은 뭐냐? 기분은 물론 이게 네 개가 가장 중요한 거고요. 그래서 기분은 자, 내 기분이잖아요. 내적인 거잖아요. 내 기분이고 기분은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으니까 불안정적이죠. 내 기분도 내가 기분을 다 통제할 수 있다면 사람이 도덕 성인 군자처럼 살겠죠. 반면에 타인의 일관도 보면 타인이니까 외적인 거잖아요. 그쵸? 근데 타인이 일관된 거니까 안정적인 거예요. 근데 이게 통제가 가능하대요. 내가 어떻게 타인의 일관된 도움을 통제할 수 있겠어요? 중요한 건 내가 타인에게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나에게 일관적인 도움을 줄 수 있고 도움을 주지 않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일관된 도움을 주면 그 사람이 나에게 일관된 도움을 줄 수 있는 거예요. 반면에 외적이고 불안정적이고 통제 가능해요. 그러니까 내가 불안정하게 사람들을 대하면 타인도 나를 불안정적으로 대하죠. 변덕스럽게. 그래서 여러분들 중요한 건 능력, 노력, 과제 난이도, 운. 여기에 일관된 노력. 우리는 능력을 바꿀 수 없다면 노력을 일관되게 하라. 그렇게 되면 성공을 또다시 성공으로 이끌어낼 수 있다. 이게 핵심이죠. 자, 스포츠 경기 장면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다루는 게 경기, 특히 뭐예요? 경쟁에서 꼭 승리와 패배가 결정되잖아요. 그러면 경쟁을 통해서 승리를 얻었을 때의 원인은 무엇인지, 패배를 얻었을 때의 원인은 무엇인지 이걸 생각해 봐야 되겠죠. 선수들은 경기 결과를 해석하면서 그 원인을 찾아요. 우린 항상 그래왔어요. 지금까지. 자, 선수들이 주관적으로 느끼는 경기 결과, 이게 왜냐면 사람들마다 다 달라요. 나는 패배를 했는데 어떤 사람은 난 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패배했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죠. 어떤 사람은 나의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패배했어 라고 해서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올해 운이 나빠서 패배했어 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과제 난이도가 너무 낮아가지고 변별한 데서 내가 떨어진 거야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건 다 달라요. 결과는 패배라는, 실패라는, 불합격이라는 결과는 동일하게 얻었지만 각자 생각하는 원인은 다 다를 수 있어요. 성공도 마찬가지죠. 합격하고 나서 난 능력이 뛰어나서 합격했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난 노력을 열심히 해서 합격했어 라고 얘기할 수 있죠. 과제 난이도가 상당히 낮아서 나 운이 좋게 합격했어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어쨌든 선수들이 주관적으로 느끼는 경기 결과의 원인은 객관적으로 드러나는 경기 결과처럼 간단하지 않다. 그죠? 승리와 패배는 객관적으로 딱 드러나는 사실이지만 그 원인은 다양할 수 있다. 실제로 승리와 패배에 관해서는 수많은 이유를 찾을 수 있다. 왜 수많은 이유를 찾을 수 있는 건 뭐야? 지극히 주관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그래서 마라톤 선수의 시합 우승에서 승리의 원인이 뭐냐? 어떤 사람은 안정적 요인에 기인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난 능력이 뛰어났어. 어떤 사람은 운이 좋았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이해되시죠? 뭘 얘기하려고 하는지. 또 마라톤 선수에 우승한 사람이 내적, 내가 마지막에 내가 열심히 노력했기 때문에, 분발했기 때문이야. 근데 마지막에 갔더니 상대 선수가 끝까지 라스트 스포트를 못 하더라고. 선수의 기량이 끝까지 못 뛰는 사람이었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통제가 하느니 내가 레이스를 초반엔 천천히 뛰고 꾸준하게 뛰는 전략을 짰더니 내가 우승할 수 있었어. 근데 이거 상대 선수의 기량, 이 선수는 처음에 쭉 치고 나가더니 나중엔 힘이 빠지더라고. 이건 내가 통제 불가능 요인이죠. 자, 운동 프로그램 중도 포기. 수영장을 가는데 수영을 포기했다 생각합시다. 그러면 자, 안정적 이유는 내가 능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수영을 하기에 내 한계치에 다다랐어 라고 한다면 포기 원인은 안정적인 요인이죠. 근데 강사의 능력 부족이야. 이런 강사 능력 부족인지 이거는 불안정적일 수 있죠. 바뀔 수도 있는 거니까. 또 내적, 내가 허리가 아팠기 때문에 운동 못하게 된 거야 라고 할 수 있고, 수영장이 집에부터 멀어서 그럴 수도 있고, 코로나19로 인해서 수영장의 문을 닫아서 못하게 된 거야 라고 얘기할 수 있단 말이에요. 통제가는 자신이 노력 부족, 내가 노력 부족했기 때문에 운동 포기했으니까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이거 다시 할 수 있겠지? 이게 굉장히 긍정적 기인이 될 수 있겠죠. 통제 불가는 수강료가 더 비싸다. 이러면 또 당연히 못하는 게 될 수도 있죠. 지금 코로나19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여러분들 강의료가 굉장히 비싸면 공부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번 강의료를 되게 낮춘 거예요. 자, 다음 보면요. 자, 승리와 패배. 이제 이거 굉장히 반복적인 얘기죠. 결과에 대한, 이렇게 봅시다. 결과에 대한 원인은 무엇인가? 이게 귀인이론이죠. 그래서 그 결과에 대한 원인을 어디에 찾느냐에 따라 그 사람이 느끼는 감정, 동기, 이게 달라질 수 있어요. 자, 왜냐면 내가 그 결과를 좋은 것을 찾으면 미래도 그렇게 될 거거든요. 근데 안 좋은 것을 찾으면 미래는 바뀔 거잖아요. 안 좋게. 따라 수행 결과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미래의 성취 동기가 달라질 수 있다. 보세요. 안정성, 변화되지 않는 것이라 그랬어요. 변화될 것이냐, 변화되지 않을 것이냐. 자, 안정적 요소에 기인한다. 일관된 노력이래요. 그죠? 일관된 노력에 기인했어요. 일관된 안정적이니까 미래는 어떻게 되겠어요? 이 노력을 일관되게 계속하면 성공은 뭘로 이어져요? 성공으로 이어지겠죠. 그죠? 근데 불안정 요인에 기인한다고 쳐봅시다. 미래 성공 기대를 내가 운 때문에 성공했던 거야 라고 얘기한다면 미래는 성공하지 못하는 쪽으로 성공 기대가 감소될 수 있어요. 그죠? 자, 안정한 요소에 기인, 일관된 노력에 기인하는데 미래 실패일 경우에요. 그러니까 내가 불안정 요소에 기인하면, 안정적 요소에 기인하면 실패는 또 실패로 이어질 수 있어요. 근데 실패를 불안정적 요인에 기인하면 실패 기대가 감소하고 이건 다시 뭘로 바꿀 수 있어요? 성공 기대가 생길 수 있는 거죠. 그죠? 자, 내적인 이유로 흘린다. 정서 반응인데요. 이것도 봅시다. 만약에 성공을 내적이니까 능력이나 노력에 해당되는 거잖아요. 내가 성공의 이유를 능력으로 돌렸어요. 그러면 어때요? 긍지 높아지죠. 내가 노력을 열심히 해서 성공했어요. 어쨌든 나에 대한 긍지 만족감 되게 높아질 거예요. 근데 내가 실패했어요. 실패했는데 난 능력이 부족한가 봐 라고 얘기하면 굉장히 창피할 거예요. 그쵸? 또 노력을 안 해서 그런가 봐 라고 얘기하면 창피할 거예요. 참 노력을 안 해서 넌 실패한 거고 능력이 부족해서 실패한 거야. 창피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시험을 다시 준비하는 선생님들은 여러분들이 노력을 안 해서는 아니에요. 노력을 열심히 했지만 좀 더 노력하면 되는 거고요. 그것을 전적으로 자신 능력이 부족하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다음 외적인 이유. 자, 운과 난이도가 외적인 이유에 해당되죠. 그러면 성공을 내가 운이 좋아서 합격했습니다. 난이도가 낮아서 합격했습니다라고 얘기한다면 나 자신에 대한 긍지는 떨어지겠죠. 반면에 이게 중요한데요. 내가 시험에서 떨어졌어요. 근데 운이 안 좋아서 난이도가 작년 대비 조금 낮아져서 변별이 잘 안 돼서 이래서 떨어졌다라고 얘기하면 내 탓이 아니잖아요. 외부 환경 탓이잖아요. 그러니까 외부 환경 탓이니까 창피함은 좀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이걸 뭐냐고 얘기하면 자기본의적 편향이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잘 되면 뭐 하라는 거야? 성공하면 누구 탓하라는 거야? 내 탓. 실패하면 뭐 하라는 거야? 남 탓하라는 거죠. 그렇다고 이게 맞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 탓하면 긍지가 높아진다는 거예요. 잘 되면 나로 인해서 그렇게 된 거다라고 생각하라는 거죠. 안 되면 다른 외부적 환경 요인으로 좀 돌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자존감이 떨어지는 것을 좀 막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고 맨날 남 탓만 하면 되겠어요? 그건 아니죠.
예,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일부 잠깐 나의 불편하고 창피하고 이런 감정을 해소하기 위해서 잠시 외부로 돌리고 그 다음에 통제 가능하고 불안정적인 요인인 노력에 돌리는 게 바람직하죠. 자, 통제 가능한 요인인데요. 자, 내가 성공했어요. 통제 가능한 요인으로. 그럼 동기가 어때요? 나 더 하고 싶어. 더 성취하고 싶어. 이런 게 생길 거 아니에요. 그쵸? 높아지겠죠. 반면에 타인에 의해 통제되는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만약에 뭐 실패했다라고 얘기한다면 타인의 통제로 인해서 뭐 얻어진 반응이다라고 얘기한다면 이런 것들은 내가 나로 인한 동기가 아니라 외부적인 동기잖아요. 외적 동기니까 동기는 좀 감소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걸 다 외우려고 하기보단 안정성이니까 미래에도 그런 결과가 얻어졌으면 좋겠어. 그러면 안정적 요인에 기대하면 또 그런 결과가 또 나타나겠지. 성공은 안정적인 거, 실패는 불안정적인 거. 인과성, 성공은 내적인 거에 돌리면 좋고 실패는 외적인 것에 돌리면 좀 자존감 보호할 수 있어. 통제가는 왜 될 수 있으면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것에 귀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도. 그래야 동기를 높일 수 있죠. 그래서 동기의 첫 번째로 귀인을 넣은 거고요. 자, 다시. 그래서 성공의 원인을 안정적 요인, 다시 설명하는 거예요. 안정적 요인. 여기에 돌렸어요. 그러니까 변화될 것이냐 변화되지 않아. 안정적 요인이니까 변화돼야 안 돼요. 변화 안 되죠? 그쵸? 그러니까 원인이 안 변하니까 결과도 안 변하는 거예요. 그죠? 자, 다시 여러분들 이게 자, 귀인이론은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어요. 이 결과가 뭐 스포츠 장면에서 승리와 패배일 거 아니에요. 이 원인을 여기에다 원인이 무엇인가를 찾는 건데 그럼 원인에 의해서 결과가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원인은 독립변인이고 결과는 종속변인이에요. 근데 원인이 안 변하면 결과도 안 변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원인을 안정적인 거에 돌려요. 안정적인 거. 그로 인해서 승리가 됐어요. 그러면 어때요? 계속 결과는 승리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안정적 요인에 기인했더니 다음에도 성공하리라는 예상을 하게 되는 거죠. 미래에도. 그러니까 이제 중학교 야구부 얘기인데요. 아주 멋지게 활약한 선수가 멋지게 활약해서 경기에서 우승했대요. 근데 그 선수가 승리의 원인을 어디에다 돌렸냐면 자신의 능력이라는 안정적 요인에 돌렸대요. 그럼 이 선수는 다음에도 또 이렇게 눈부신 활약을 하겠죠. 그럼 그 팀은 또 뭐 할 가능성이 높아져요? 승리할 가능성이 높아져요. 그럼 자신감 뿜뿜 하겠죠? 자신감 높아질 겁니다. 이게 좋겠죠. 반면에 성공의 원인을 불안정적 요인에 돌린대요. 그럼 이게 뭐예요? 성공의 원인이 바뀔 수 있다는 거잖아요. 자, 원인, 결과가 승리나 패배, 안정적인 것에 들리면 딱 승리라는 거 하나로 가는데 원인을 불안정으로 돌린대요. 그러면 원인이 바뀔 수 있다는 얘기죠. 어떨 때는 좋은 결과로 만들어질 수도 있고 어떨 때는 안 좋은 결과가 만들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공은 불안정적 요인에 돌려지게 되면 내가 결과를 통제할 수 없게 되는 거죠. 결과를 통제할 수 없으니까 뭐가 줄어들어요? 자신감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신감은 자신을 신뢰하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통제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신과 상황을. 근데 자신과 상황을 통제할 수 없으면 자신감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면 원인이 달라지니까. 그래서 예로 최저 선수가 운이 좋아서 뭐 좋은 경기 결과 제가 당구를 되게 좋아하는데요. 당구 칠 때 뽀로코 칠 때 있죠. 죄송합니다. 네. 운이 좋아서 럭키샷을 할 때가 있어요. 그 운이잖아요. 근데 그거 자기 실력이라고 얘기해요. 물론 운이 자꾸 반복되면 그게 실력일 수 있겠지만 운으로 잘 친 것을 다음번에 아주 중요한 상황에 또 그렇게 운을 기대하고 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최조 선수가 운이 좋아서 마루운동에 아주 멋진 고난이도의 연기를 펼쳐서 했는데 이게 운이 좋아서 했다. 그러면 다음번에도 그걸 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를 할 수 있을까요? 다음번에 운이 안 좋으면 어떻게 하지? 걱정과 우려를 하게 되죠. 그래서 마루운동을 실패했을 경우 그 원인을 안정적 요인에 돌리면 또 실패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신감 줄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실패하면 안정적 요인에 돌리면 자신감 떨어져요. 동기도 떨어지고. 만약 실패의 원인을 중요해요. 실패의 원인을 운이 나쁜 것 같은 외적인 요소에 돌리면 자신감이나 동기가 크게 줄어들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번엔 운이 안 좋아서 실수한 거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성공의 원인을 외적 요인이나 통제 불가능한 요인,
그러니까 외적이 있고 통제 불가능한 운과 난이도죠. 이런 거에 기인하게 되면 아까 뭐라 그랬어요? 긍지 이런 게 낮아지죠. 테니스 선수가 시합에서 승리한 원인을 내적 요인 때문이라고 해석하면 긍지가 높아지죠. 근데 긍지나 자부심을 여기 다시 테니스 선수가 승리한 원인을 내적 요인에 기인하면 긍지나 자부심은 높아지는데 실패한 이유를 내적 요인으로 돌리면 나로 인해 실패한 거니까 창피함이 커지죠. 반면에 운이 나쁘거나 상대가 너무 강하거나 외적 요인에 돌리면 성공을 외적 요인에 돌리면 긍지는 떨어져요. 하지만 실패를 외적 요인에 돌리면 창피함을 그다지 느끼지 않는다. 즉 정서적인 손실을 줄일 수 있는 거예요. 자신감이 떨어지거나 동기가 떨어지는 걸 줄일 수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외적으로 돌리라는 거고요. 결론적으로 경쟁적인 스포츠나 규칙적인 운동에 참가하는 사람들은 성공과 실패에 대한 책임이 모두 자신에게 있다고 생각하는 게 좋아요. 왜냐면 성공의 원인은 나로 인해서, 실패의 원인도 나로 인해서 만들어진 거다라고 생각하는 게 좋죠. 그래서 별표 바람직한 기인은 성공의 원인은 내적이며 나로 인해서 통제 가능, 내가 통제 가능하고 안정적 요인. 선생님 이거 있었나요? 내적이고 통제 가능하고 안정적인 요인. 우리가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를 집중해서 했으면 요걸 봤을 거예요. 내적이고 안정적이고 통제 불가능한 요인? 내적이고 불안정적이고 통제 가능한 요인? 근데 내적이고 안정적이고 통제 가능한 요인은 없었는데 여기 있었죠. 내적이고 안정적이고 통제 가능한 요인, 일관된 노력. 이거 있죠. 네. 이걸 하라는 거예요. 이걸 하면 능력은 변화시킬 수 없지만 노력은 통제 가능하잖아요. 일관된 노력. 그러니까 능력이 기인하는 건 좋지만 성공을 내적이고 안정적이고 통제 불가능한 일관된 노력으로 돌린다면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거죠. 네. 내적이고 안정적이고 통제 불가능한 죄송합니다. 내적이고 안정적이고 통제 가능한 요인인 일관된 노력으로 돌리는 게 바람직하고요. 그렇다고 내적이고 안정적이고 통제 불가능한 요인이 능력에 돌리는 게 잘못됐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 좋지만 나의 노력으로 인해서 무엇인가를 성취할 수 있다는 것에 의미를 두는 거죠. 실패 원인은 내적이며 통제 가능하고 불안정적인 요인. 자, 내적이고 통제 불안정 뭐겠어요? 노력이겠죠. 그럼 다음에는 열심히 노력하면 성공할 수도 있겠다. 여기는 일관된 노력일 거고요. 그래서 기출문제 이게 다 나왔던 거고요. 여기서 이런 문장이 나왔어요. 노력을 열심히 훈련해서 훈련을 통해서 흘린 어떤 땀. 노력의 결실이잖아요. 일관된 노력. 이에 대한 문제가 한번 나왔었죠. 자, 교재 12페이지 한번 보시면요. 구교재 8페이지입니다. 자, 아까 기인의 네 가지 주요 개념, 기인의 차원의 네 가지 주요 개념이 능력과 노력과 과제 난이도와 운이 있었어요. 과제 난이도. 자, 그러면 생각해 볼까요? 자, 능력에 대해서 안정성, 인과성, 통제성 차원에서 한번 읊조려 볼게요. 안정성 어때요? 능력은 안정적이죠. 인과성은 내적이죠. 통제 가능, 통제 불가능. 그쵸? 노력은 내적, 불안정적, 내적, 통제 가능. 그쵸? 이거는 인과성 측면에서 하는 게 좀 더 쉽겠다. 외적이고 안정적이고 통제 불가능하고, 외적이고 불안정적이고 통제 불가능하고, 이게 자동적으로 나와야 돼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스포츠 상황과 관련된 기인 형태는 주로 능력과 노력이다. 왜냐면 스포츠가 운이다, 이런 거, 스포츠가 난이도 때문이다, 이런 거 따지면 스포츠가 아니죠. 왜냐면 오로지 자신의 노력과 능력에 의해서 경쟁을 통한 승부가 결정되어져야지 스포츠가 바람직하죠. 자, 승자는 가끔가다 운이 좋아서 우승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앞에 1등, 2등 달리던 선수가 갑자기 쓰러지는 바람에 미끄러져 넘어지는 바람에 스피드 스케이팅이나 뭐 쇼트트랙 같은 경우, 특히 쇼트트랙 선수들이 1, 2, 3위가 나란히 싹 넘어지는 바람에 4위로 들어오는 선수가 먼저 통과해서 우승하는 경우 있어요. 그래서 금메달 따긴 따지만 그 선수가 능력이 좋다라고 얘기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운이 좋았던 거죠. 그런 경우는. 그래서 결과를 예측할 수 없거나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을 경우에 결과에 대한 원인을 찾는 경향이 바로 기인이다. 그래서 결과에 대한 원인이 무엇이냐.
스포츠에서 귀인의 성차가, 즉 남녀의 차이는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귀인과 관련된 정보의 처리 과정이나 능력, 노력, 결과를 구분하는 데 연령차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얘기하지만 우린 그에 대한 얘기는 별로 하지 않고요. 자, 과제 성향적인 사람, 개인의 성향, 노력의 원인을 돌리고 자기 성향적인 사람은 능력에 귀인한다, 원인을 돌린다. 이 얘기 뭐냐면 이게 누가 과제 성향, 자기 자신과 비교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성공한 것은 내 노력 때문에 얻어진 거야 라고 하지만 자기 성향인 사람은 타인과 비교하는 사람이거든요. 나의 성공은 다른 사람보다 내가 능력이 뛰어났기 때문이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상대적 비교를 하는 사람은 능력에, 자기 자신과 비교하는 사람, 스스로를 비교하는 사람은 자신의 노력에 원인을 돌린다는 거죠. 그래서 성취 목표 성향 이론 얘기할 때 또 얘기할 거예요. 귀인의 차는 정서 반응과 관련이 있죠. 그래서 실제 수행이나 결과보다는 주관적인 수행과 결과가 정서적 반응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 내가 어떠한 생각으로 수행을 했고 그것이 결과로 이어졌는가. 나는 열심히 노력해서 좋은 결과가 만들어졌으니 나는 긍지가 높아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렇죠? 이렇게 노력, 성공, 긍지 높아진다. 이렇게 되겠죠. 원인, 결과. 자, 근데 귀인은 자, 다시 말하면 귀인은 원인에 따른 결과잖아요. 그러면 결과를 만들어낸 핵심적인 원인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게 주된 이게 정답인데 얘가 진짜인데 얘 말고 다른 원인 진짜가 아니라 그냥 이렇게 쓸게요. 진짜 찐이야. 근데 가짜 원인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과를 여기다 안 돌리고 이쪽으로 돌리는 경우도 있어요. 원인을. 그러니까 이거는 잘못된 기인이죠. 원인을 잘못된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만의 생각으로 돌리면, 객관적인 것이 아니라 주관적으로 잘못된 방으로 돌리면 이걸 귀인의 편향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편향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중에 귀인의 편향 중 현저성 편향은 현저하게 나에게 주어지는 자극, 여기에 원인을 돌리는 거예요. 결과의 원인을. 자신에게 두드러지게 지각되는 자극, 두드러지게. 나한테만. 동원 가능한 자극의 속성을 결과의 한 원이다. 동원 가능한 자극의 속성을 결과의 한 원이다. 그러니까 내가 느끼기에 시합의 결과는 이것 때문이야. 그러면 축구 경기를 했을 때 물론 골키퍼가 골을 먹어서 점수를 뺏기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골키퍼가 무조건 잘못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아무리 좋은 골키퍼가 있어도 선수들 10명의 그라운드에서 뛰는 선수들이 제대로 수비를 못 해준다면 경기 결과는 질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골키퍼가 골을 먹어서 골키퍼가 잘못해서 진 거다라고 얘기한다면 이건 현저하게 두드러진 자극에만 원인을 돌리는 거예요. 이걸 현저성 편향이라고 얘기하고요. 기본 오류 귀인, 기본적인 오류가 있는 귀인이에요. 말 그대로. 행위자가 처한 상황, 그러니까 행위자, 축구 경기에서 선수가 처한 상황 있잖아요. 만약에 행위자를 수비수라고 봅시다. 수비수가 처한 상황, 공격수를 막아야 하잖아요. 그래서 행위 원인을 행위자의 내적 속성으로 기인해요. 그러니까 상황을 무시하고, 그냥 만약에 실점을 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수비수는 어떻게 하겠어요? 실점을 막기 위해서 뭐 태클을 하겠죠? 근데 행위자 내적 속성이니까 이거는 저 사람의 공격적 성향 때문이야. 네. 만약에 다시 말해서 공격수가 공격을 해오는데 수비자가 실점을 막기 위해서 수비를 했는데 공격자가 다쳤어요. 근데 그걸 보고 사람들은 그 공격수가 다친 원인은 그 수비자가 지나치게 공격적 성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강한 태클에서 공격수가 다친 거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러면 얘가 처한 상황을 무시하는 거죠. 그렇죠?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냥 이 사람의 내적 속성으로만 보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또 행위자 관찰자 편향. 자, 행위자 관찰자 편향은 자, 행위의 원인을 관찰자 제3자라고 봅시다. 제3자. 자, 행위자의 내적 속성으로 기인하고, 자, 관찰자는 어떤 행위를 한 사람이 그 사람의 어떤 내면적인 마음 때문일 것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행위자 자신은 외적 속성 때문이다. 이렇게 봅시다. 이건 잘 들어요. 자, 관중이 있다고 칩시다.
관중, 이거를 관찰자로 보고요. 뭐 감독 있다 칩시다. 감독. 그럼 감독은 뭐가 되겠어요? 행위자라고 보고요. 자, 그 다음에 이 감독이 경기 상황이 있겠죠. 그 다음에 선수와의 관계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자, 경기 상황에서 감독이 선수를 바꿨어요. 그라운드에서 뛰던 선수를 아웃시키고 다른 선수를 집어넣었어요. 아웃시켰어요. 그러면 감독은 이 선수를 뺀 이유가 경기에서 좋은 경기력을 발휘하지 못했기 때문에 뺀 거죠. 뺀 수도 있죠. 그러면 뭐에 기인한 거예요, 이 사람은? 상황에 기인한 거예요. 근데 상황상 얘가 경기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근데 관중이 이런 기사를 접했을 수 있어요. 뭐뭐일보 신문 기사에 뭐 A 구단의 감독, 그 선수 불화, 갈등 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감독이 이 선수를 뺀 이유는 관찰자, 이 관중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저 감독, 저 선수한테 뭐가 있네, 불만이 있네. 내적 속성이죠. 불만 있으니까 뺀 거야.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독은 불만이 없고 감독은 감독으로서의 어떤 그 본분에 충실해서 공과 사를 구분해서 선수가 경기력이 떨어졌기 때문에 뺀 건데, 제3자인 관중은 감독이 이 선수한테 앙심을 품고 뺀 걸 거야 라고 기인하면 행위자 관찰자가 편향이죠. 서로 다른 기인을 하고 있는 거죠. 다음 자기 본의적 편향. 이게 뭐냐면 자기 본이니까 내 입맛에 맞는 대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서 얘기했던 건 잘 되면 내 탓, 안 되면 남 탓하는 거죠. 예. 그래서 잘한 일은 잘 된 경우 내부 요인. 그러면 어때요? 자존감은 높아져요. 자신감 좋아지죠. 근데 잘못된 경우 외부 요인을 돌려. 이런 건 나 자신을 좀 보호할 수 있는 거예요. 동기가 떨어지거나 자존감이 떨어지는 걸 보호할 수 있죠. 그래서 집단의 성패에서도 나타난다. 그럼 집단에서 나타난다면 자기 집단 본의적 편향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승하면 우리 집단이 잘해서, 우리 팀이 잘해서, 실패하면 남의 팀 때문에, 예,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인의 편향 문제는 한 번도 출제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출제가 안 됐으니까 뭐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출제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예시문에서 스포츠 상황 예시가 되게 많이 잘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문제가 나오겠죠. 그렇죠? 네, 이렇게 문제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가, 나, 다, 라, 뭐 이런 거, 이런 문제 나올 수 있겠죠. 중요해요. 자, 기인의 선행변인 연구 보면, 자, 봅시다. 자, 성공과 실패에 대한 기인이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네. 성공은 안정적인 거에 기인하고 실패는 불안정적인 요인에 기인하라 그랬죠. 그래서 환경적인 변을 보면 동기들이 기인 과정에 영향을 미쳐 기인의 왜곡되는 현상을 자기본의적 편향이라고 하는데, 이런 자기본의적 편향, 성공은 내 탓, 실패는 남 탓. 그래서 실패는 뭘 보호하기 위해서? 자존심이 떨어지는 것을 방어하기 위해서 외적 요인에 기인한다. 그죠? 또 집단 경기와 개인 경기를 보면 집단 본의적 편향이죠. 그래서 승리는 내적 요인, 실패는 외적 요인. 그러니까 내 집단 본의적 편향은 잘 되면 우리 팀이 우정과 협동으로 좋은 결과가 나타난 거고, 만약에 그게 잘못됐다면 다른 팀 변이로 돌리는 거죠. 개인차 변인, 연령에 따라서 기인이 달라질 수 있고요. 기대감 및 자기 존중감과 기인을 보면 자기 효능감, 우리 자기 자신감과 자기 효능감은 달라요. 자신감은 자기 자신을 믿는 마음이고, 자존감은 자기 자신을 존중하는 마음이에요. 다른 것과 비교하지 않고, 자기 효능감은 자신의 어떤 능력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효능감이 높은 사람은 성공을 내적이고 안정적이고 통제 가능한 요인을 돌려 봤어요. 내적이래요. 능력과 노력이죠. 안정적이니까 능력도는 일관된 노력이죠. 통제 가능한 요인이니까 일관된 노력이에요. 그래서 자기 효능감이 높은 사람, 내가 무엇인가 자기 효능감 또는 자신감이 높은 사람은 내적이고 안정적이고 통제 가능한 요인에 기인하는 게 좋죠. 또 자기 효능감이 낮아요. 아, 나는 잘 못할 거야. 나는 잘 못해. 아, 난 자신감도 없어. 이런 사람들은 뭐에 돌려요? 성공. 내가 어떻게 성공했지? 아, 운이 좋았나 봐. 아, 이번 시험은 낮았나 봐. 이렇게 돌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효능감이 낮은 사람은 성공을 환경적, 즉 외부적인 요인에 돌려요. 자, 기인의 결과 변인 연구예요. 아까 기인의 선행 변인 연구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기인의 결과 변인 연구를 보면 마이너는 성공과 실패에 대한 원인은 어디에 돌려? 성공이란 결과의 원인은 뭐야? 안정적 요인에 기인한대요. 그러면 다음에도 기대가 생기죠. 뭐 할 것 같은, 성공할 것 같은. 만약에 성공을 불안정 요인에 기인하게 되면 미래는 현재와 다를 것이라는 기대를 하게 되죠. 근데 이런 기대는 좋은 기대는 아니죠. 왜냐하면 미래는 실패할 수도 있는 거니까. 반면에 실패는 안정적 요인에 기인하면 미래에는 실패가 되풀이될 것이라는 확신이 강화돼요. 그러니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안 좋은 거죠. 그래서 실패는 뭐에 돌리는 게 좋아요? 불확실한 요인에 돌리는 게 좋아요. 불안정한 요인. 그래야 미래는 성공할 것이라는, 현재와는 다를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게 되죠. 반도라는 성공은 안정되고 통제 가능한 요인에 기인하는 게 좋대요. 그러니까 안정되고 통제 가능한 거니까 뭐야? 노력이 되겠죠. 일관된 노력. 그러면 일관되게 노력하면 내가 다음에도 잘을 하고 성공할 수 있으니까 나의 효능감, 자신감 높아지죠. 실패는 불안정하거나 통제 가능한 요인에 기인하려. 그러니까 불안정하고 통제 가능한 요인인 뭐예요? 노력밖에 없죠. 그래서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미래는 성공적인 결과로 만들어낼 수 있을 거야 라는 기대감을 가지게 만드는 거죠. 자, 기인과 운동수행. 기인 과정을 통해서 변화된 기대감과 경험하는 정서가 개인이 그 과제에 지속적으로 매달릴 것인가, 행동을 유보할 것인가, 혹은 포기할 것인가를 결정하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좋은 결과가 만들어졌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내가 원인을 잘 찾아서 내 노력에 의해서 그런 결과가 만들어졌으니까 또 계속해서 노력하겠죠. 근데 만약에 내가 그 원인을 실패를 했는데 원인을 만약에 노력 부족으로 돌렸다면 노력을 다시 열심히 해서 성공을 만들어야겠다 이렇게 기대할 거라요. 근데 실패에 대한 기인을 노력이 아니라 능력에 기인해버리면 나 능력이 없어서 안 되나 봐. 그럼 또 실패하고 역시 난 능력이 떨어져. 결국 나는 안 되는 사람인가 봐. 이렇게 포기해버릴 거란 말이야. 왜냐면 어떤 성공은 계속해서 어떤 숙달 시도를, 그러니까 성공은 뭘 만들면 나의 유능감, 효능감을 줘요. 효능감은 또 그걸 계속 도전하게 만들거든요. 이게 하트의 유능성 동기 이론이에요. 근데 내가 어떤 것에 실패를 하게 되면 유능감이 떨어져요. 유능감이 떨어지면 하고 싶은 마음이 안 생겨요. 숙달 시도, 반복 연습을 안 하려고 하죠. 그럼 결국 나중에 뭐 하게 돼요? 포기를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뭘 해야 되는 거냐면 이걸 한꺼번에 또 다 머릿속에 넣어야 된다라고 얘기한다면 여러분들 머리에 한계가 와요. 쥐가 나죠. 그러면 뭐가 와요? 난 능력이 떨어지나 봐. 내가 언제 이걸 다 외우라고 그랬어요. 이걸 이해하는 거지. 그죠? 이해해서 조금 이해하면 그 다음 걸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와이너의 기인의 네 가지 차원 뭐였죠? 뭐였어요? 대답해봐요. 능력, 노력, 과제 난이도, 운. 그쵸? 와이너의 기인의 세 가지 차원 뭐예요? 안정성, 인과성, 통제성이죠. 그죠? 이거 그냥 또 글자 그대로 외우면 이 진도가 안 나가요. 이 내용을 모르는 거예요. 안정성 뭐였지? 곱씹어 봐야죠. 안정성은 변화되는 거야, 변화되지 않는 거야. 이걸 가지고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안정된다는 건 변화되지 않으니까 좋은 결과는 안정된 원인에 돌려야겠다. 그럼 안 좋은 결과는 불안정한 요인에 돌려서 바꿔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거는 어려운 거예요? 쉽잖아요. 이해란 말이야. 이해라면 단어가 들어와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성취 결과를 노력과 같은 불안정적 요인에 기인하는 것은 미래 수행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온다. 그죠? 왜냐하면 좋은 결과는 좋은 결과로 이끌어가기 위해 일관된 노력을 하면 되고, 근데 실패의 경우에는 불안정적 요인을 돌리면 미래는 바꿀 수 있는 거죠. 그 다음 학습된 무기력. 이것도 시험에 나왔던 건데요. 왜 무기력해지겠어요? 무기력이 왜 생겨요? 무기력. 우리 여러분들 운둔형 외톨이 이런 거 아세요? 일본에서는 히키코모리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히키코모리가 굉장히 많아진대요. 왜냐하면 밖에 나갈 일이 없는 거예요. 과거에는 밖에 나가서 사회생활하고 사람들을 만나고 운동하고 이게 너무 자연스러워서, 왜냐면 마스크 안 써도 되고 뭐 격리를 하는 것도 아니고 뭐 집합금지가 있는 것도 아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지금 집합금지를 하고 있어요. 5인 이상 집합금지 해라 라고 하고 있고요. 또 날씨도 춥고 운동 가기도 힘들어요. 집안에서 생활하는 게 하루 종일 24시간 중 뭐 9할이에요. 9할. 저 같은 경우 집에서 교재 준비, 강의 준비하는데 제가 외출을 정말 안 하는 날은 어느 정도냐면 아침에 두 아들을 학교에 바래다 주고 오는 시간 10분, 가는데 5분, 오는데 5분, 10분. 그리고 집안에서 하루 종일 있어요. 제가 히키코모리예요. 운동형 외톨이죠. 상황이. 네. 그럼 되게 많아요. 근데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 그런 사람들이
저는 외톨이는 아니니까, 무기력한 사람은 아니니까. 능력이 없는 사람은 무기력해져요. 자꾸 자신이 능력이 없다라고 생각해요. 이거는 반복적으로 실패를 학습된 결과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쁜 결과, 실패가 뭐에? 통제감을 상실한 것, 나의 능력 때문이다. 이건 결과잖아요. 나의 능력, 이게 원인이라는 거예요. 나의 능력으로 돌리면 실패는 계속 오는 거죠. 그래서 그걸 계속 학습하는 거예요, 무기력하게. 그래서 나는 안 되나 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학습된 무기력에 빠진 사람을 도와주는 가장 좋은 방법, 이게 지금 뭐예요? 통제 가능해, 통제 불가능해요. 통제감을 상실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그죠? 그럼 통제감을 가지게 만들어줘야죠. 그러니까 실패 이유를 불안정적이며 통제 가능한, 요게 핵심이에요. 근데 불안정적인 통제 가능한 게 뭐야? 바로 노력이죠. 그죠? 그래서 불안정적인 통제 가능한 노력이나 전략, 연습, 기술 이런 건데, 핵심적인 단어 노력, 요거예요. 그러니까 학습된 무기력감에 빠져 있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노력하면 바꿀 수 있어요. 자, 중요한 건, 자, 내가 세상의 모든 일이 다 안 되는 것 같을 때가 있어요. 제가 정말 솔직하게 얘기하면, 제가 2016년부터 수강생 수가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뭐 심지어는 사기도 당했어요. 사기도 당했고, 그리고 아무튼 제가 하는 모든 일들이 전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안 되는 일은, 안 좋은 일은 정말 다 같이 몰려와요. 순식간에 쓰나미처럼 몰려와요. 그러니까 이걸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감당할 수 없으니까 아, 나의 능력은 안 되나 봐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점점 무기력해지고 힘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걸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내가 작은 성취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너진 사람이 뭘 보냐면 멀리 봐요. 무너졌기 때문에, 정상에 있다가 떨어졌기 때문에 빨리 정상으로 올라가고 싶은 거거든요. 근데 정상으로 올라가려면 뭐부터 해야 돼요? 일단 한 걸음 앞으로 내디뎌야 되는데, 한 걸음에 정상으로 올라가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 걸음에 안 내디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실패했잖아요. 공부를 다시 시작해야 돼요. 그럼 내가 한 걸음을 내디뎌야 되잖아요. 한 걸음 내디뎌서 뭘 느껴야 돼요? 아, 교수님이 여기서 얘기할 때 이런 포인트가 있었구나. 아, 이 포인트를 내가 놓치고 있었네. 그냥 막연하게만 알고 있었구나. 이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리고 한 걸음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작은 성취를 느껴보는 거죠. 그 한 걸음이 또 한 걸음을 만들어줘요. 그러고 가다 보면 어느 순간 정상으로 올라가 있는 거죠. 근데 이 한 걸음이 뭐가 붙냐면 가속도가 붙어요. 한번 올라갔다가 떨어졌잖아요.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가야 되는데 훅 한 번에 올라가려고 그래요. 그렇게는 안 돼요. 점차 다시 쭉 이렇게 올라갈 수 있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요 부분을 참아야 되죠, 우리가. 그렇죠? 네. 자, 기인의 훈련이에요. 그럼 기인은 어떻게 훈련하면 돼요? 좋은 기인은 뭐였어요? 통제 가능하고 불안정적인 노력에 기인하는 훈련을 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성공의 원인은 어디? 자신의 능력에서 찾고, 이건 안정적인 거니까 좋은 거 나쁜 거 아니라 그랬어요, 분명히. 능력에서 찾고, 실패 원인은 노력 부족, 요거에 찾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공의 원인, 능력이 찾으니까 미래에 안정적인 기대를 하죠. 또 똑같이 반복돼. 노력은 불안정이니까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변화시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노력 부족으로 돌리는 게 좋다, 실패는. 개인마다 독특하게 갖고 있는 성공과 실패의 원인, 왜냐하면 뭐라 그랬어요? 개인마다 이 귀는 주관적인 것이었잖아요. 객관적인 결과에 대한 주관적인 원인을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관적으로 돌리다 보니까 편향할 수 있는 거고요. 오바치는 테니스 초보자들 대상으로 귀인 훈련 프로그램을 해봤대요. 이 귀인 원인을 어디에다 돌리느냐가 굉장히 어떤 그 연구 동기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훈련에 어떤 성과에 영향을 미쳤는 걸 알아본 거예요. 그래서 3가지 기인 조건을 만들었대요. 한 집단은, 그러니까 A라는 집단을 생각해 볼게요. A라는 집단은 테니스를 잘하지 못하는 이유가 노력과 게임 전략, 그러니까 통제 가능한 요인이죠. 통제 가능 요인에 돌렸고, 두 집단, B 집단과 C 집단은 테니스 못하는 이유를 통제 불가능함의 안정적인 요인, 즉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라고 돌렸어요. 그러니까 이 B, C 집단은 내가 테니스 못하는 이유는 능력이 떨어지는 것 때문이니까 얘는 무기력감이 생기겠죠. 근데 A 집단은 내가 노력을 부족해서 게임 전략을 잘못 짰기 때문에 테니스를 못한 거니까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전략을 새롭게 짜면 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연구 결과
바람직한 기인을 하도록 지도받은 집단은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성공에 대한 기대가 더 높았고 보다 긍정적인 정서를 체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 저희 아이가 산수를 잘 못해요. 그럼 저하고 아내하고 너무 힘들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뭐 어떻게 했냐면 우리가 이제 우리 아들 왜 이렇게 못해? 왜 이렇게 느려? 이렇게 생각하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가 지금 저거에 대해서 어려워하고 있고 노력을 하고 있지만 방법적인 걸 잘 못 찾고 있구나. 그러면 이 방법, 이 전략을 찾아주려고 노력해요. 지금은 비록 느리게 하고 있지만 전략을 찾아주는 순간 쭉 올라가겠죠. 주판을 만들고 막 숫자를 조합하고 막 이러고 하고 있거든요. 자, 실험이 끝난 후에 여전히 바람직한 기인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A 집단은. 그죠? 네. B, C 집단은 어떻게 하겠어요? 계속 자기 능력으로 돌리라는 거예요. 우리 플라시보 이펙트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뭐 교사의 믿음, 나의 믿음이 결국 어떤 결과를 만들어줘요. 교사의 믿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의 믿음이 여러분들의 좋은 결과를 만들어주죠. 여러분들 합격할 수 있다? 합격할 수 있다. 자, 바람직하지 못한 기인, 다시 실패를 통제 불가능한 요인에 기인하면 뭐요? 바꿀 수 없는 거죠. 무기력감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바람직한 기인, 성공을 통제 가능한 요인, 일관된 노력. 이게 능력이라고 나왔지만 일관된 노력이라고 생각하세요. 이거 또 물어보는 사람 있어. 일관된 노력에 기인하면 미래에도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그게 바람직한 기인이죠. 실패는 통제 가능한 요인 노력으로 기울여서 노력을 열심히 다시 해요. 노력하지 못했기 때문에 실패했으니 원인이 노력을 다시 열심히 일관되게 하면 노력을 꾸준하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 것이야 라고 생각하겠죠. 잠깐만 쉬었다가 내적 동기 이론 보겠습니다.